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놈의 손목 때문에 한 3일 못 올렸나? 이틀 못 올렸나? 아무튼 그런데요. 오늘은 손나은 언니의 메이크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발음이 뭔가 이상한데? 손나은 언니의 메이크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사진을 막 쭉 넘기다가 옹알이한테 뭐 해볼까?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손나은 메이크업 요거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됐고, 요 입술이 지금 손나은 메이크업보다 살짝 진하게 됐는데 나스에서 립펜슬을 사면서 요걸 꼭 쓰고 싶어가지고 얘를 좀 활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근데 뭐 그래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메이크업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스테이지 퍼포머. 피부과 약을 끊은 지가 한 이틀? 속이 너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먹다가 말았어요. 그랬더니 끊자마자 막 약간 좀 한두 개씩 올라와요. 스테이지 퍼포머는 저는 선크림을 바를 필요가 없는 밤에 메이크업을 할 때 써주는 편이에요. 약간의 보정 기능이 있지만 저에게는 절대 소용없는 보정 기능. 인스타에 영창역에서 김병호 오빠 봤다고 제보해주신 분 계셔가지고 제가 막 그 얘기 듣자마자 카톡을 막 했거든요. 봤다고 그런다고 염창역이냐고 그랬더니 염창역이래요. 완전 웃겨가지고 행동 똑바로 하고 다녀야겠다며. 코렉터 바를게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오빠 임플란트 하러 가는 거거든요. 되게 튼튼한데 자기는 이가 약하다며. 어릴 때 군것질을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가 금리를 씌워놨었는데 뭐래더라? 치과에 갔는데 이가 좀 흔들린다 이러면서 치과에 갔더니 하는 말이 컨실러? 치과에 갔더니 하는 말이 컨실러? 아무튼 이가 흔들흔들 하길래 의사가 그 이를 이렇게 톡톡톡 쳐보더래요. 그랬더니 똑 부러졌대요. 이미 안에서 썩은 거죠. 갑자기 그냥 이가 왜 흔들리지 하고 갔다가 이를 잃었고, 그리고는 마취를 하고 뿌리를 있는 대로 긁어냈대요. 이제 이가 썩어서 부러졌으니까 뿌리는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막 긁어가지고 빼냈대요. 불쌍해요. 에이지 리와인드. 그리고 한참 있다가 그 인스타에서 그분이 보신 날, 그날 드디어 일을 하러 가는 거죠. 젊은 사람들도 임플란트를 한다더니 제 주변 사람이 임플란트를 하는 걸 볼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요거 제 인스타에 올렸는데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유트로550이고요. 이게 다이소에서 산 똥펀지. 똥처럼 생겨가지고. 얘는 좀 되게 딱딱해요. 그냥 그 뷰티 블렌더처럼 그런 건 없고 뭐랄까 그냥 그런데요. 그냥 특별히 뭐 묻어있는 제품을 스펀지가 되게 많이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 같진 않고 그냥 스펀지예요. 여기 뭐가 물었나 이렇게 아프지? 오늘은 좀 하얗게 HD만 쓸게요. 이 브러쉬는 메이크업 포에버 기본 파운데이션 브러쉬 106번. 제가 토요일날 결혼식 때문에 센텀시티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이메리어트에서 결혼식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 근처에서 있었어요. 그 근처에서 있으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여러 명이 만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직장 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얘기 좀 하자 해가지고 센텀시티에 갔어요. 거기에 뭐 파미에 파크점 그 스타벅스가 800호점인가 그렇다면서요. 600호점인지 800호점인지 anyway. 거기를 찾아가는데 차를 이제 어디다 대야 되나 이러면서 그냥 대충 찾아갖고 갔죠? 주차장을 이제 신세계백화점에다 대고 파미에파크점을 찾아가는데 친구 4명이서 차를 2대로 나눠서 갔는데 제 차에 탄 친구 4명은 다 저와 똑같은 길치에다가 별로 생각도 없이 걷는. 너무 많이 걸은 거예요. 구두 신고 결혼식이니까 운동화를 신었을 리 없고. 저는 높은 구두는 안 신는데 앞코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뾰족 구두는 아니어도 왜 어쨌든 구두를 신으면 발가락이 이렇게 앞을 향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신고 진짜 그 센텀시티를 백화점을 통해서 어떻게 넘어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를 둘러서 막 지하철역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를 하면서 한 20분을 걸은 것 같아요. 근데 발이 좀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페에서 그 파미에파크점에 9명이 막 같이 앉아서 있으려니까 또 자리가 없는 거. 근데 어떻게 진짜 여대의 힘으로 마련을 했어요. 의자 끌고 오고 막 이래저래 막 기다리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발을 이제 뭐 카메라로 사진도 찍고 얘기도 하고 뭐 이래저래 해갖고 발이 좀 쉬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기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나스하고 메이크업 포에버에서 아이라이너랑 립 펜슬이랑 이렇게 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려고 이제 좀 백화점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고 거기에서 우리 교회 집사님 분이랑 장모님 분이랑 마주쳐서 완전 깜짝 놀래고
이제 주차장으로 집으로 걸어오는데 이제 진짜 발이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내 뼈가 안에서 으스러지고 있는 그 느낌. 와, 이거 정말 주차장에서 맨발로 갈까 말까를 엄청 고민하는데 내 차는 또 어디 있는지 너무 멀리 대놨어. 진짜 환장을 할 뻔했어요. 어쨌든 막 꾸역꾸역 참고 걸어서 제가 또 참을성 하나는 되게 좋아요. 차에 타가지고 이제 집에 어떻게 해서 무사히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토요일이었으니까 교회를 갔죠? 교회 앞에서 이제 교회 친구들하고 이제 서성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막 다리에 쥐가 막 날라 그래요. 그래갖고 막 길바닥 한가운데서 혼자 끙끙끙 으악 막 이러다가 이제 친구들이 좀 도움을 주고 그러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그리고 좀 놀다가 코는 따로 퍼프로 좀 해볼게요. 코 퍼프로 해보면 뷰티 블렌더하고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이게 뭐 그냥 쓸만하면 쓸만한 거고 굳이 비교를 하자면 몰라요. 전 뷰티 블렌더의 푹신푹신함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바꿔볼게요. 이게 소재가 되게 비싼 소재예요. 뷰티 블렌더 소재 자체가. 저희 아빠가 이쪽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커팅하는 게 기술력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뭔가 이게 좋아요. 뭐랄까 피부에 더 밀착이 잘 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저 똥퍼프는 볼 같은 데 하기에 좀 좋은 것 같고 얘는 스펀지가 먹는 게 없으면서 아무래도 말랑말랑한 느낌 때문에 제가 더 좋아하는 걸 수도 있고 이거 보니까 인스타에서 버리셨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딱딱하니까 이게 튕겨면서 벗겨지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터치에 따라서. 근데 얘는 아무래도 말랑말랑하니까 벗겨내는 느낌보단 붙어있는 터치를 하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이 여자들만 아는 디테일. 아무튼 주일날 놀고 와서 집에서 잤어요. 일찍 한 초저녁 8시? 8시쯤 와서 잤죠? 자다가 다리에 쥐 나는 거. 그러니까 구두를 신었던 그 여파가 그 다음날 저녁에 자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자다가 막 혼자 신음소리를 정말 종아리가 진짜 막 알탱이가 막 이만하게 막 뭉쳐가지고 나는 자다가 내 다리가 왜 아픈지도 모르고 쥐 난 건 보통 깨고 나서 정신 차리고 그제서야 알게 되잖아요. 아빠 죽는 줄 알았네. HD 파우더. 우리 손나은 양 얼굴에서 광이 나긴 하지만 전 조금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요. 이 광은 시간이 지나면 기름 광이 나올 테니 다리에 쥐가 나서 지금도 너무 아파요. 풀리겠죠? 그러니까 이 구두가 진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걸을 줄 알았으면 신발을 갈아 신고 올라갔어야 하는 건데 친구가 한둘 결혼을 하기 시작하니 참 묘하더라고요. 결혼을 그냥 교회에서 했는데 막 엄청난 화려한 장식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깔끔하게 했는데 진짜 되게 좋았어요. 예배식으로 뭐 하니까 깔끔한 것도 있고 좋더라고요. 오늘은 파우더 브로우 키트 여기 옆에 시멘트 색깔 연한 색깔 있잖아요. 얘만 좀 쓸게요. 제가 그리기 되게 좋아하는 눈썹이에요. 저보다 약간 얇은 감이 있기는 한데 그냥 이렇게 길게 일자로 쭉 빼서 눈썹을 그릴 때 끝에가 뭉툭하면 진짜 못 그려 보이는 것 같아요. 끝에를 얄쌍하게. 제가 친구한테 야 나는 결혼할 때 별로 그렇게 큰 돈을 들이고 싶지 않아. 그냥 대충 할래 이랬더니 결혼한 친구가 야 해봐 그게 되나. 계속 하다 보면 욕심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겠죠. 제 약간 어릴 때부터 난 25살에 결혼을 하겠다 이랬는데 꿈이 매우 야무졌지. 난 이미 26인데 지금 생각은 애는 30 전에 막 이랬는데 될까요? 파우더 타입으로 이렇게 그릴 때는 진짜 부담이 없어요. 수정하기도 쉽고 처음에 이거 아이브로우 그릴 때는 파우더로 뭐 시작해도 되시고 아니면 펜슬 타입으로 시작하시고 싶으시면 좀 옅은 브로우 색깔로 자기 머리 색깔보다 좀 연한 거 그러면은 좀 실수를 해도 티가 덜 나거든요. 이렇게 연한 색깔로만 해도 눈썹이 까마니까 티가 나요. 그냥 길게 일자. 그다음에 내추럴 브라운 색깔 청순 거짓 브로우. 얘로 눈썹을 색깔을 약간 죽여서 머리 색깔하고 얘로. 그러니까 얘를 그런 것 같아요. 뭐 더 잘 그려지는 어퓨랑 뭐 에스쁘아 많이 추천해 주셨지만 이게 좀 완벽하게 안 그려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계속 칠하면 떡지는 것 같아요. 뭐든지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반대로 이렇게 빗어주고 슉 이렇게. 연한 메이크업 할 때는 일자 눈썹이 참 좋죠. 아 물론 얼굴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바로 아이라이너네. 롱헤어 크림 섀도우 얘가 캔들라이트 36번이에요. 이게 좀 자글자글한 펄이 있어서 그때 한번 옛날에 바비에서 메이크업 받다가 반해갖고 얘 그냥 샀어요. 입고 있다가 이번에 메이크업 하는데 뭔가 쉬머리한 펄이 반짝반짝거리더라고요. 얘가 눈에 딱 띄었어요. 펄이 그렇게 크진 않아서 데일리로 밑에 반짝이 자글자글한 거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쓰시면 좋을 거예요. 저 몰랐는데 에뛰드 프라이머에 파라벤이 들어있다면서요.
물론 뭐 파라벤 말고도 비싼 화장품에도 그런 독성 성분이라고 표시되는 화해 어플에 나오는 빨간 색깔 뭐 그런 게 많이 있긴 하지만 뭔가 파라벤을 하도 사람들이 파라벤 그래서 뭔가 약간 불안한. 저 그 나스에서 아이 프라이머 테스트 해봤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에뛰드는 끈적거리는데 나스는 보송보송해요. 완전 신기했어. 옹알이가 그러는데 어반디케이는 더 보송보송하다면서요? 아, 더가 아니라 보송보송하대요, 그것도. 이렇게 반짝이를 발라주고 약간 핑크 펄이 있는 씬. 얘가 되게 쉬머하거든요. 화이트 펄도 좋은데 그냥 저는 얘가 너무 핑크빛이 많이 돌진 않아서 그냥 선택을 해봤어요. 탁탁 찍어서 양을 봐가면서 잘못하면은 막 펄땡이가 막 너무 심할 수 있으니까 탁탁 찍는 정도만. 이 사진을 옹알이가 골랐거든요. 이거 하라고. 쭉 사진을 보여줬더니.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은 제가 고른 게 아니에요. 걔가 골랐어요. 이렇게 눈 뒤쪽까지는 너무 안 하고 앞쪽 위주로만. 그리고 언더에 이런 넓은 천연 붓으로 하게 되면 뭉침 없이 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약한 펄 느낌만 이렇게 주고. 제가 이 손나은의 뒤쪽 색깔을 뭘로 할지 은근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이런 게 왜 에뛰드 이거 부서지려고 그러지? 원래 이거 잘 부서져요? 여기 연결 부위가 좀 이렇게 깨져 있는데 이거 이러다 혹시 박살나요? 아무튼 이 색깔 때문에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걸 대체 무슨 색으로 해야 되나 했는데 약간 노란기가 있는 황토를 선택해야 되는데 에뛰드의 카라멜 라떼 색상을 보일 듯 말 듯 이렇게 쌍꺼풀 라인까지만 두들기면서. 저는 메이크업 할 때 색상이 보이게 막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뜨면 안 보이지만 남들이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할 때도 많잖아요. 얘기할 때도 어머 너 그랬니? 그랬구나 이러는 것보다 이렇게 딴 데 보면서 아 그랬구나 이럴 때 내 친구는 나의 눈을 보지 않을까? 뭐래. 아무튼 그래서 여기를 쌍꺼풀 라인까지만 톡톡톡 두들기면 경계지는 것도 없애고 기본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앞머리 쪽에는 한 번만 더 터치를 해주고 언더의 뒤쪽으로. 아, 이 색깔 시럽 빼고 테이크아웃?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단 얘가 더 노래서 얘가 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기본 방식의 메이크업은 색깔만 체인지하면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남은 양으로는 한번 살짝 느낌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반대쪽도. 특별히 경계가 정말 거의 없어서 블렌딩 브러쉬 아무것도 안 묻은 걸로 이렇게 경계를 없애줄게요. 피부과 약을 먹으면서 피부는 좀 깨끗해졌는데 소화기관이 약해지면서 얼굴에 열 올라오는 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나 봐요. 이렇게 거의 한 듯 만 듯. 대신에 뷰러를 좀 강하게 올려주는 거예요. 눈썹을 조금 아래로 당겨주면서 확실하게 좀 컬링이 되도록. 아무리 짧아도 열심히 하면 컬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맞는 뷰러를 찾는 것도 중요하고요. 제가 지금 배터리가 다 돼서 충전을 하고 다시 찍어야겠어요. 한 15분 충전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렇게 빨갛게 깜빡깜빡거리고 있는데 다녀올게요. 조금 충전하고 다시 왔어요. 그래서 이게 컬링한 게 조금 풀렸을까봐 살짝 좀 더 잡아주고. 엄마가 삼겹살 구워준다고 제가 아까 먹고 싶다 했거든요. 삼겹살은 진짜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아이라인은 조금 색깔이 진해서 에스프레소 잉크. 제가 이걸 아이라이너를 메포에서 샀거든요. 그 아쿠아 아이라이너라고 리퀴드인데 조금 딱딱한 거 좀 아세요? 그거 진짜 안 지워지던데요? 제가 심지어는 그거를 그리고 한 5시간을 자고 일어났는데도 괜찮더라고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안에 눈 가까이. 아싸, 이 메이크업 끝나고 삼겹살 먹으면 되겠다. 이 젤이 이렇게 눈 밑에 막 떨어져요. 아무래도 이 에스프레소 잉크는 좀 쓴지 오래돼서 굳은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좀 안쪽 깊숙이 많이 푹 퍼야겠어요. 훨씬 부드러워요. 꼬리는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딱 해주고. 너무 신경 안 썼나 봐. 너무 내려갔어. 약간만. 라이너로 막고 뾰족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섀도우로 처리를 해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발리는 건 이렇게 손으로 당겨서 발라주면 그런 게 없어지는데 저는 한 손에 거울을 들어야 하다 보니 반대도. 이렇게 속눈썹을 그리면 아이라인 그리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게 속눈썹에 안 묻히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냥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눈꼬리에서 일자.
초콜릿바의 세미 스윗으로 아이라인 끝쪽을 풀어주면서 끝에가 약간 뾰족하게 그러니까 이런 여리여리한 메이크업은 스킬은 비슷한데 컬러 선택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막상 이렇게 아이라인 들어가고 풀어주는 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스타의 얼굴빨. 제가 머리 하는 데서 봤는데 물론 그냥 자기 개인 취향이고 자기 생각이겠지만 저는 10대 분들은 지금 이렇게 손나은 양처럼 화장하는 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빨간 색깔 틴트를 바르고 까만 색깔 아이라이너를 하고 교복을 입었는데 너무 강해 보이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제 개인 취향이에요. 그리고 같은 세미 스윗을 언더에 콕콕 찍어서 너무 강하지 않은 언더라인. 그리고 끝에는 점막을 너무 따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일자로 열어서 눈이 좀 커 보이게. 이런 식. 제가 지금 손나은 양 화장보다 조금 과하게 열긴 했는데 뒤쪽에 눈이 답답해 보이시는 분들은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언더가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이렇게 파우더로 하면 좋지 않을까요? 금방 지워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부드러우려면 어쨌든 파우더 타입이 나으니까요. 마스카라. 눈이 너무 진하지 않기 때문에 마스카라를 좀 빡빡하게. 많이 컬링을 했을 때에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한번 내려줘서 끝부분이 잘 발리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컬링해주면 그나마 눈두덩이에 좀 덜 묻고 바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컬링을 많이 안 한 날은 상관이 없는데 컬링을 좀 많이 한 날. 취향에 따라서 속눈썹을 붙여도 되고요. 블러쉬는 조명 때문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블러쉬 생략하고 쉐딩을 할게요. 좀 여리여리한 골든 라이트? 잘 보이진 않지만 턱 옆쪽하고 제 친구 웨딩 메이크업 한 거 막 열심히 살펴봤거든요. 근데 역시 웨딩이라서 막 눈 아이 메이크업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아니, 저번에 셀프 웨딩 메이크업 영상 사진 촬영하신다고 저보고 영상 만들어주실 수 있냐고 하신 분 계셔서 진짜 하고 싶었는데 막 혼자 괜히 오버해가지고 그걸 하고 웨딩 메이크업 셀프 사진을 찍어야겠다 혼자 이렇게 계획하다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제 친구 한 걸 보니까 핑크에다가 그냥 아이라인만 잘 갈색으로 풀어주면 되고 그냥 피부 표현이 좀 중요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눈썹이 짱 중요. 진짜 눈썹이 가장 하이라이트. 눈이야 뭐 그냥 핑크 섀도우 발라주고 아이라인 해갖고 갈색으로 풀어주면 되고 속눈썹 붙이는 속눈썹빨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웨딩은. 그리고 뭐 화사한 피부. 진짜 중요한 건 눈썹이었어요. 깨끗한 눈썹이 주는 인상은 사람을 엄청 달라 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입술인데 전 두 가지를 섞어볼 거예요. 제가 산 거를 한번 써보려고. 메이크업 포에버 아이라이너는 쓰는 날이 아마 또 오겠죠? 이 입생로랑 루즈 볼립대. 얘가 15호예요. 근데 얘가 지금 입술이 제가 촉촉한 상태가 아니라서 각질 부각이 엄청 심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브러쉬를 이용해서 좀 얘를 이렇게 팍팍 앞뒤로 묻혀준 다음에 카메라 충전한다고 입술에 발라놓은 립밤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손 나온 거 너무 다른 게 아닌가 하실 수 있겠지만 잠깐만요. 베네 틴트가 아니라 포즈 틴트를 바르셔도 되는 색깔이고요. 전 제가 산 거 써보려고 브러쉬로 바르면 확실히 각질 부각이 없어져요. 제가 산 게 이거예요. 나스 립펜스. 얘 색깔이 위인데 제 후배가 이거 좋다고 해가지고 내가 좋다고 하지 말라 했거든요. 분명히 내가 살 거라고. 그랬는데 좋다 해갖고 결국에 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사고 싶은데 뭐 컬러는 웬만한 거 갖고 있고 해서 가장 인기 좋은 색깔이 뭐냐 했더니 이게 제일 인기가 좋대요. 최지우 언니가 유혹에서 발라가지고. 그래서 얘를 안쪽에 엄청 부드러워요. 그래서 얘를 지금 입생로랑이 촉촉한 게 발려있으니까 손 나온 메이크업보다 색이 진한 건 알지만 써보고 싶었어요. 물론 색감 조절을 하려면 이 위를 브러쉬에 묻혀서 발라줘도 돼요. 저 옛날에 흑역사 메이크업 중에 천송이 메이크업 때 샀던 VDL 립스틱도 되게 이런 색깔 내는데 비슷한데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라인이 3개예요. 매트한 거, 조금 보통, 그 다음에 좀 되게 촉촉한 거. 조금 더 강해지긴 했지만 이 색깔 너무 좋아요.
루즈볼 립대랑 하면은 약간 좀 뭔가 너무 강한 느낌도 사라지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입술이 살짝 강조된 손나은의 메이크업 따라하기 완성입니다. 나스 립펜슬을 써보려고 손나은의 메이크업보다 조금 진해진 감이 있지만 그 베네피트의 롤리 틴트를 사용하시면 롤리 아니다. 뭐죠? 포지 틴트를 사용을 하시면은 손나은 메이크업하고 굉장히 비슷한 립을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눈도 뭐 카라멜 라떼 색상도 좋지만 또 언니들의 엄청나게 좋은 눈썰미로 다르게 응용해서 또 하시면은 더 좋은 메이크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10대에게 너무너무 좋은 메이크업일 것 같기도 하고 또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너무 좋은 메이크업일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목은 뭐 이거 바꾸니까 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좀 이제 부지런히 올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요새 사실 제가 좀 너무 바쁜 시즌이어가지고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감히 좀 약속을 못 드릴 것 같고 아무튼 열심히 해볼게요. 그러면 저는 가겠습니다. 언니들 안녕!